당뇨병과 인슐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병이란 당뇨병의 종류와 원인, 당뇨병의 진단, 당뇨병의 증상, 그리고 인슐린이란 인슐린 주사가 필요한 경우, 인슐린의 종류, 인슐린의 보관법, 주사 부위, 주의사항, 주사바늘 선정, 주사법, 펌프, GLP-1 수용체 작용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 위장관에서 소화되고 포도당이라는 성분으로 바뀌어 혈액 속으로 흡수됩니다. 혈액 속의 포도당은 우리 몸 곳곳의 세포로 이동하여 에너지로 사용되는데 이때 췌장에서 만들어지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뇨병은 인슐린의 분비가 저하되거나 분비되더라도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서 에너지원으로 이용되지 못한 혈당이 혈액 속에 비정상적으로 많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많아진 혈당은 결국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되며 우리 몸은 에너지를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므로 신체 기관이 저하됩니다. 많아진 혈당을 방치하면 혈액순환 저하로 인하여 콜레스테롤, 혈전 등이 혈관벽에 쌓이고 그로 인해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힐 수 있으며 이러한 혈액순환 장애의 문제는 장기와 신경의 손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혈관, 심근경색, 협심증, 관상동맥 질환 등, 뇌혈관, 뇌경색, 뇌출혈 등, 신장, 만성심부전, 눈, 망막출혈, 백내장, 녹내장 등, 발, 복부궤양 등, 말초신경, 저림감, 무딘감, 통증, 감각 이상 등, 자율신경, 위장기능 부전, 배뇨기능 장애 등입니다. 당뇨병의 종류와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1형 당뇨병은 선천적요인, 자가면역질환, 바이러스 등의 요인으로 인해 췌장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부족한 인슐린을 공급하기 위하여 인슐린 주사 치료가 필요합니다. 제2형 당뇨병은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가족력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서 당뇨병이 발병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유전적인 소인을 가진 사람이 과식, 운동 부족, 비만, 스트레스 등 환경적 요인에 노출될 때 췌장의 기능이 저하되고 인체의 포도당 활용 능력이 떨어지므로 당뇨병의 발병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임신성 당뇨병은 임신 중 생성되는 호르몬은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의 일을 방해하므로 임신 기간 동안 췌장은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호르몬의 양은 임신 중기부터 급격히 늘기 시작하여 임신 후반기에는 임신 전에 비하여 50에서 70% 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췌장이 원활하게 대처하지 못할 때 혈당이 정상 범위 이상으로 오르기 시작하며 이를 임신성 당뇨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타 당뇨병이 있습니다. 당뇨병을 진단할 수 있는 검사로는 혈액검사와 경구당 부하검사, 장화혈색소 검사가 있습니다. 당뇨병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다뇨, 다음, 다식, 전신 피로감, 체중 감소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인슐린 주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은 혈당이 우리 몸의 각 세포에서 에너지로 쓰일 수 있도록 혈당 수치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합니다. 그래프는 정상인의 인슐린 분비이고 옆에는 이상적인 인슐린 요법의 그래프입니다. 인슐린의 주사가 필요한 경우는 인슐린 분비가 잘 되지 않거나 인슐린이 일을 잘 못하는 경우 인슐린 주사를 통해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 주사가 필요합니다. 인슐린의 종류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초단기작용 인슐린과 레귤러 인슐린이 있습니다. 초단기작용 인슐린은 식전 15분 이내에 주사하고 3에서 4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레귤러 인슐린은 식사 30분 전에 주사하여야 하고 5시간에서 6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옆에는 초단기작용 인슐린과 레귤러 인슐린의 이름과 상품명입니다. 그리고 장기작용 인슐린과 NPH가 있습니다. 장기작용 인슐린은 최대 효과 없이 24시간까지 작용됩니다. 1일 1회 동일한 시간에 주사하여야 하고 NPH는
기저 인슐린으로 또는 하루 1에서 2회 정도 사용합니다. 식사 30분 전에 주사여야 합니다. 옆에는 NPH와 장기작용 인슐린의 이름과 상품명입니다. 혼합형 인슐린인 휴물린믹스는 식사 30분 전에 주사여야 하고 16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휴마로그믹스, 노브믹스는 식전 15분 이내에 투여하고 15에서 60분에 최대 효과가 나타납니다. 16시간 동안 효과가 지속됩니다. 리조덱은 주 식사 15분 전에 투여하고 24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옆에는 혼합형 인슐린의 이름과 상품명입니다. 인슐린 보관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관 온도는 개봉하지 않은 인슐린은 2에서 8도로 냉장 보관하고 개봉 후 사용 중인 인슐린은 실온 보관하여야 하고 30도 이상인 경우 냉장 보관하도록 합니다. 여행하거나 외출할 경우에 춥거나 덥지 않은 경우 2도에서 30도는 그대로 지참할 수 있고 너무 덥거나 30도 이상 추울 경우 2도 미만에는 티슈로 싼 후 보온병 또는 냉각 지갑에 휴대하도록 합니다. 냉동실 또는 얼음에 직접 닿는 것은 피하도록 합니다. 인슐린 주사 부위를 선정할 때에는 신경, 혈관, 근육 부위를 피하여 피하 조직이 충분한 곳에 주사하도록 합니다. 또한 배꼽이 2cm 이상 떨어진 곳에 주사하도록 합니다. 주사 간격은 최소 1cm 정도의 간격을 두고 매 주사 시 이동해야 합니다. 같은 부위 반복 주사 시 지방 위축증 또는 지방 비대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부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만삭인 임산부와 간 질환 등으로 복수가 찬 경우, 복막 투석을 하는 환자, 복부 수술로 인한 상처가 있는 경우입니다. 효과적인 인슐린 치료를 위해서는 주사 바늘을 1회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 후 안전하게 버려야 합니다. 보통 성인의 경우 4에서 6mm 주사 바늘을 이용합니다. 인슐린 주사 후 투여 부위, 시간, 주사 용량 등을 기록합니다. 교육을 통해 혈당이 목표 범위에 들어오도록 용량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슐린 주사 시 통증을 감소시키는 방법은 주사액이 너무 차면 통증이 심할 수 있으므로 냉장고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주사 30분 전에 인슐린을 미리 꺼내 놓으면 됩니다. 알코올 솜으로 주사 부위를 소독한 후 알코올이 충분히 마른 뒤에 주사하도록 합니다. 인슐린을 주사하기 전 주사기 내에 공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주사합니다. 심호흡을 하여 주사 부위의 근육을 이완시킨 후 주사합니다. 주사할 때와 바늘을 뺄 때 바늘의 방향을 바꾸지 않도록 합니다. 주사할 때 피부에 빠르게 찌르도록 합니다. 주사 바늘을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인슐린 주사 바늘을 선정할 때에는 개인별로 그리고 바늘 굵기와 길이를 제대로 선택하도록 합니다. 주사 바늘은 1회 사용이 원칙이고 이를 어길 시 감염과 통증의 요인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인슐린 주사법은 주사 용기 고무 부분을 소독합니다. 주사 바늘을 끼웁니다. 공기를 제거합니다. 주사 용량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인슐린을 주사하도록 합니다. 인슐린 펌프란 피하 지방층에 인슐린 주사 바늘을 삽입하여 지속적으로 인슐린을 주입하는 작은 기계 장치입니다. 혈당에 따라 저절로 용량이 조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혈당 수치에 따라 주입량을 조절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기계 조작이나 용량 조절이 미숙한 당뇨인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인슐린 펌프의 장점은 3에서 5일마다 주사 바늘을 교체하므로 매일 주사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인슐린을 연속적으로 주입하므로 정상적인 인체 인슐린 공급과 유사합니다. 초속효성 인슐린을 사용하므로 투여 시 흡수와 작용이 빠릅니다. 식사량이나 운동량에 따라 효과적으로 인슐린의 양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인슐린 펌프의 단점으로는 펌프의 가격이 비싸고 바늘을 피부에 꽂고 기계를 부착한 상태로 생활하여야 합니다. 터치가 미숙한 경우 바늘 삽입 부위 주변에 염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계 고장 또는 사용 미숙으로 인한 심각한 급성 합병증, 저혈당 혹은 고혈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GLP-1,
수용체 작용체입니다. 이것은 소장의 L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서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고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합니다. 피하주사제이며 저혈당을 유발하지 않고 체중 감소를 일으키는 점이 인슐린과 다릅니다. 아래는 이름과 상품명입니다.